그래서 이 양성자의 개수가 원소의 종류를 의미한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원자 번호를 매겨. 원자 번호. 그래서 양성자의 개수가 한 개면 원자 번호 1번, 그다음에 2번, 3번 이런 식으로 가거든. 그래서 원자 번호 순서대로 정리해낸 표를 주기율표라고 해요. 주기율표. 그래서 원소 번호 1번 수소, 2번 헬륨, 3번 리튬, 그다음에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이렇게 1번부터 쭉 20번까지 정리를 해봤어. 양성자의 개수가 다른 애들인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나트륨을 예를 들어 볼게요. 나트륨은 원자 번호가 11번입니다. 원자 번호가 11번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있는 양성자의 개수가 11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플러스가 11이 있어야 되겠죠.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전자의 개수도 몇 개가 있어야 되냐면 그래. 전자의 개수도 몇 개가 있어야 되냐면 마이너스 11이 있어야 돼. 전자의 개수랑 양성자의 개수랑 동일해야 돼. 그래서 이 주변에 이제 전자가 11개가 돌고 있어야 되는데 이 전자가 지멋대로 돌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첫 번째 껍질에 몇 개의 전자가 돌 수 있냐면 2개의 전자가 돌 수 있어. 자리가 딱 그렇게 있어.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돌 수 있는데 몇 개가 돌 수 있냐면 8개가 돌 수 있어요. 세 번째 껍질에도 자리가 몇 자리가 있냐면 8자리가 있어. 근데 얘 보니까 플러스가 11이라서 마이너스가 11이래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 첫 번째 칸에 2개 채웠고 두 번째 칸에 8개 채웠으니까 세 번째 칸에는 1개밖에 못 들어가죠. 자, 이런 상태의 전자 배치를 보여요. 이게 나트륨의 원자 구조예요. 여기까지 이해될까? 그러면 맨 끝에 있는 이 전자 있죠. 이 전자를 우리는 원자에서 맨 가에 있다 그래서 원자가 전자. 원자가 전자. 그 다음에 껍질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근데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원자 구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자 배치를 이야기를 했을 때 첫 번째 껍질에 몇 개의 전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지? 네. 오케이, 2개. 두 번째 껍질에? 네. 8개. 오케이, 세 번째 껍질에? 네. 8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아예 이렇게 되던가 아니면 이렇게 되던가 그러면 안정화돼요. 2나 28이나 288이 되면 안정화돼. 그래서 지온차 독고다이로 존재할 수 있어요. 자연계에서. 근데 2도 아니고 28도 아니고 288도 아니면 불안정해 죽겠는 거야. 그래서 전자를 버리든지 전자를 얻든지 아니면 전자를 공유하든지 무조건 이 전자 상태, 전자 배치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돼. 그게 원자들의 어떤 숙명이야. 이것을 우리가 뭐라 불러주냐면 옥텟의 규칙이라고 불러요. 옥텟의 규칙 혹은 활전자의 법칙이라고. 무조건 2개 혹은 8개. 2개 8개 혹은 2개 8개 8개가 돼야 돼. 이렇게 되고 싶어 안달이나.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봤었던 나트륨 같은 경우에 어땠냐면 가운데 플러스 11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돌고 있는 전자도 11개가 있어야 됐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1개의 전자를 가져. 안정이에요, 불안정. 불안정하지. 세 번째 껍질이 8개가 아니잖아.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안정화되기 위해서 7개를 얻는 게 나올까? 아니면은 1개만 갖다 버리는 게 나올까? 버리는 게 낫지.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원자 맨 가에 있는 전자가
한 개, 혹은 두 개, 혹은 세 개면 갖다 버려요. 그래서 전자를 갖다 버릴 거라고. 전자를 갖다 버리면 플러스는 11인데 마이너스가 10이 돼 버렸지. 원래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똑같았는데. 그래서 플러스 1이 한 개 남아요. 이렇게 전자를 버려서 플러스를 띄게 돼요. 이 전체 덩어리. 이걸 우리는 양이온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양이온은 플러스를 띄고 있는 애인데 왜 플러스를 띄고 있냐면 전자를 버려서. 오케이? 그리고 양이온을 적어줄 때는 Na 원자 이름 적고 원소 이름 적고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다가 버린 개수를 적어줍니다. 한 개는 생략해요. 그래서 1 플러스가 아니고 그냥 플러스. 두 개 때부터 2 플러스 이렇게 적어. 오케이? 그러면 같은 원리로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는 원자 번호 12번인 친구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원자 번호 12번이면 플러스가 12, 양성자의 개수가 12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몇 개 들어가? 2개 들어가죠. 그러면 얘는 안정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오케이, 전자 2개를 버려버려요. 그럼 플러스는 10인데 마이너스가 10이 되어버리잖아. 그래서 플러스 2가 되는 양이온이 된다. 플러스 10이면은 마그네슘이거든. 마그네슘이 전자 2개를 버렸으니까 이 위에다가 2 플러스라고 적어줘. 그리고 우리가 원소 이름에다가 뒤에 이온을 붙이면 양이온을 읽어주는 방법이 돼요. 아까 전에 Na 플러스였으면은 나트륨이니까 나트륨 이온.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나트륨 이온. 그 다음에 지금은 Mg2 플러스니까 마그네슘이라서 마그네슘 이온 이렇게. 이게 양이온이고 전자를 버렸을 때 안정화된다는 거예요. 이번엔 반대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원자 번호가 17번인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원자 번호 17번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도 몇 개 가져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첫 번째 껍질에 몇 개의 전자가 들어갈까?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7개가 들어가지. 불안정해. 8개가 안 되잖아. 그럼 얘는 전자를 얻을까 잃을까? 한 개를 얻는 게 나을까? 7개를 갖다 버리는 게 나을까? 맞지.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7개, 6개, 5개인 친구들은 전자를 왜 얻는 게 나아. 중에 어디서 얻느냐? 우리 공기 중에 전자가 겁나 많아요. 우리 몸에도 엄청 많이 있고. 그래서 주변에 천지빛깔이야. 그래서 전자 한 개를 얻어옵니다. 전자를 얻게 되면은 플러스는 17인데 마이너스가 18이 되어버렸어. 마이너스가 한 개 남지. 그러면 원자 번호 17번이면 염소인데 염소가 전자 한 개를 얻어서 1-1은 생략하고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몇 개 더 해볼게요. 플로린이랑 산소 좀 해볼게요. 플로린은 원자 번호 9번입니다. 첫 번째 껍질에 오케이. 두 번째 껍질엔 7개. 안정 불안정. 몇 개의 전자를 어떻게 할까? 한 개를 얻을. 맞아요. 한 개의 전자를 얻어와요. 플러스는 9인데 그러면 마이너스가 10이 되어버려서 마이너스 1이 남아요. 아하. F 마이너스가 됩니다. 산수 해볼게요. 산수는 플러스가 8이에요. 양성자가 8개 있어요. 핵전화량이 8이에요. 그럼 첫 번째 껍질에 2개. 오케이. 두 번째 껍질엔? 오케이. 몇 개의 전자를 어떻게 할까요? 2개를 얻을. 2개의 전자를 얻었더니 플러스는 8인데 마이너스가 10이 되면서 마이너스 2가 되거든요. 5가 2개의 전자를 얻습니다. 이제 명명법을 이야기할 건데 얘는요. 아까와 다르게 원소 이름에다가 뒤에 화이온을 붙여야 돼요. 화이온. 근데 만약에 원소 이름이 소자로 끝나잖아. 그럼 소를 날리고 화이온이 붙여져야 돼. 일단 얘 이름은 플로린이라는 애인데 플루오린은 소로 안 끝나죠. 린으로 끝나죠.
그래서 플루오린 화이온이 됩니다. 근데 얘 이름이 염소거든요. 염소. 그러면 소자 날리고 염화이온이 됩니다. 얘는 산소거든. 그래서 소 날리고 산화이온이 되는 거예요. 자, 궁극적으로 얘네들이 옥텟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즉 288의 전자 배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전자를 잃었고요. 그래서 양이온이 되었고요. 전자를 얻었어요. 그래서 음이온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아까 나트륨을 예를 지어 원자번호 11번이니까 플러스 11구 2 8 1의 전자배치. 여기에서 얘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맨 가에 있는 전자를 원자가 전자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원자가 전자. 이 원자가 전자를 뭐를 의미하냐면 세로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까 방금 봤던 거, 이게 왜 이래?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이라이씨. 그냥 할게. 이 표거든, 표. 주기율 표. 이렇게 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표가 나오면 세로줄을 의미하는 게 바로 원자과 전자의 개수예요. 원자과 전자가 한 개 있죠. 껍질이 몇 개 있냐면 껍질 수가 3개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껍질 수는 뭐를 의미하냐면은 가로줄을 의미해요. 가로줄이 껍질 수고 세로줄이 원자과 전자예요. 얘는 원자과 전자가 한 개고 껍질이 3개 있죠. 그럼 세 번째 가로줄에 첫 번째 세로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세로줄에 하나, 둘, 세 번째 가로줄 이렇게 나트륨이 위치하게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몇 개만 더 해볼게요. 산소. 아까 전에 산소는 원자번호 8번이라고 했어요. 플러스 8. 첫 번째 껍질에 2개의 전자, 두 번째 껍질에 6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죠. 원자가 전자가 6개 있고요. 껍질 수가 2개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원자과 전자가 6개니까 6번째 세로줄에 두 번째 가로줄에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가로줄에 하나, 둘, 셋, 넷, 다 6번째 산소가 위치하고 있죠. 이렇게 주기율표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은 세로줄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같은 세로줄에 있다는 것은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똑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얘가 세로줄을 의미하니까. 그러면 같은 세로줄에 있는 친구들은